1876년 7월 1일 미쓰이 은행 탄생. 우리가 이를 기억해야만 하는 이유는 현대 일본의 제국주의적 자본주의 속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다. 에도 시대 거상 미쓰이 그룹은 기업 혁신, 정경유착, 독점 사업과 종합상사, 백화점, 약탈적 금융사채업 등으로 재벌 콘체른을 구성한다. 많은 사람들은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근대화 성공 사례로 과대 포장한다. 이미 에도 시대 일본은 사회적 경제적으로 세계 경제부국으로 발돋움하고 있었다. 미쓰이 그룹은 한반도, 만주에 진출한 전범기업으로 수많은 조선인을 강제징용한 전범기업이다. 지금도 우회투자로 전범기업 이미지는 탈색하지만 본질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정경유착으로 성장한 미쓰이 그룹의 성장 과정과 가족 경영 성공 신화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한국의 친일 매판자본가와 연계되어 있다는 것이다. 도쿄의 기원인 에도는 1590년 토쿠가와 이에야스가 만든 계획 도시다. 당시 에도는 바닷가 어촌에 불과했다. 1603년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도요토미 가문 내 반 토쿠가와 세력을 격파한 토쿠가와 이에야스는 에도 막부를 세운다. 에도 막부도 중앙 권력이 강한 봉건제 국가이지만 지방은 번주 일가가 대대로 특정 지역을 세습 지배하는 형태가 유지되었다. 산킹코타이 제도 3대 쇼군 토쿠가와 이에미스에 의해 1635년에 반포된 무가제법도에 의해 산킹코타이 제도가 공식적으로 성립된다. 즉 다이묘 가족을 인질로 삼아 경련제로 에도에 와서 살도록 하는 참근교대를 통해 번을 통제하고자 한 것이다. 산킹코타이 시행 이후 일본 전역의 가도와 역참의 정비가 더욱 진전되었다. 산킹코타이 행렬이 퍼붓는 막대한 자금은 지역 경제를 살리는 기능도 있었다. 물자의 대량 수송은 주로 선박에 의존하면서 해운업이 발달한다. 오늘날 수백 년 전통을 자랑하는 유명한 노포, 료칸, 명산품이 탄생한다. 결국 산킹코타이 제도는 일본 전국을 에도 중심의 경제권으로 묶는 데에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한다. 산킹코타이로 인한 상업과 유통의 발달 이외에 주목할 것은 유행이 번지기 시작하면서 포목점 사업이 화랑이었다. 신분계급이 철저한 일본 사회에서 전쟁이 사라지자 사무라이들도 상업에 뛰어들면서 도시에선 상업자본이 성장해갔다. 세계 최초 쌀 선물시장 개장. 산킹코타이 제도에 따라 강제로 에도에 상주하고 있던 다이묘 번주들은 생활비를 쉽게 현금화하기 위하여 세금으로 징수한 쌀을 오사카 등 주요 도시로 이송되었다. 번주는 나카노시마 주변의 창고와 주택이 결합된 쿠라야시키에 저장되어 있는 쌀을 경매를 통해 중개인에게 판매했고 낙찰자에게 쌀 교환 약속 증서인 물표를 발행했다. 최초의 선물거래 시장은 1710년 오사카 도지마 쌀시장에서 쌀을 기초자산으로 시작한 것이 최초이다. 쌀시장의 변동성을 이용한 선물시장을 만든 사람은 요도야 사부로에몬이었다. 이후 식민지 시절 인천 미두거래소에서 쌀 선물시장이 개설되며 조선의 농촌 경제는 일본인에 예속된다. 에도시대 도시의 발달과 환전업 성행. 은재련법? 당시 세계는 은본위 제도였다. 일본은 아마이 광산을 발견하였지만 은 추출 방법을 몰라 방치한 상태였다. 이때 조선이 세계 최초로 단천 은광산에서 개발한 은 추출법, 연은 분리법이 일본에 전래된다. 당시 은 생산량 세계 2위였던 일본의 은 수출량은 연 20만 킬로에 달했다고 한다. 그로 인해 얻은 국부로 일본은 포르투갈 상인들과 무역을 통해 초총을 구입해 조선을 침략한다. 이것이 임진왜란이다. 도자기 양산. 임란 당시 일본은 자기를 만들지 못해 목기나 토기를 쓰고 있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일본군의 공해부라는 특수부대를 만들어가면서 조선의 기술자를 모조리 잡아오라고 명령했다. 당시 일본 입장에서의 도자기 제작 기술은 현재의 우주과학 기술이나 생명공학, 최첨단 IT 기술이나 다름이 없었다. 당시 중국은 도자기 수출 대금인 은의 과잉 공급으로 물가 폭등이 일어나자 도자기 해외 수출을 금지한다. 이에 서양에서는 중국 도자기 대신 일본 도자기 수입에 나서게 되면서 서양인들에게 일본국은 미지의 동양의 지구팡이 된다. 주자학 도입. 에도 막부 당시 일본 주자학 전례는 의병장 출신으로 교토 후시미 성으로 포로로 끌려간 강항이다. 이곳에서 강항은 후지와라 세이카, 아카마스 히로미치 등에게 성리학을 가르쳤고 이후 후지와라 세이카는 일본 주자학의 개종조사가 된다. 1600년 후지와라 세이카는 토쿠가와 이에야스 만남에서 청칭을 사양하고 자신의 제자인 하야시 라잔을 추천한다. 하야시 라잔은 기존 불교 세력과 연계된 다이묘들을 고립시키고 천주교를 배척하는 정책을 수립하며 에도 막부 시절 주자학은 통치 철학의 지위를 굳혔다. 이런 주자학의 강렬한 명불론은 결국 17세기 야마자키 안사이는 주자학과 신토 사상의 결합으로 해석하였다. 이를 계승한 다케노우치 시키부는 유가적 교설로서의 신도를 일본 고유의 신의 길로 구체화한다. 대의명불론과 삼종신기론, 조낭사상으로 결국 황국사상, 정할론을 배태시키며 일본을 제국주의화한다. 난학. 난학은 에도시대 네덜란드로부터 받아들인 서양 학문이다. 토쿠가와 막부는 무역과 선교를 동시에 추구하던 다른 유럽 제국과 달리 선교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나가사키 인근 데지마라는 인공섬에서 제한적인 교역을 허용했고 이를 통해 서양의 박물학, 의학, 기술과학이 들어왔다. 이미 일본은 에도 시대가 열리던 17세기 초반부터 이곳에서 네덜란드를 비롯한 유럽,
중국과 더불어 무역 경쟁에 뛰어들었다. 난학자들은 기본적으로 번역가였다. 이들은 존재하지 않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한 단어를 가지고 며칠씩 씨름했다. 중화적 세계관에서 설명할 수 없는 개념을 표현하려다 보니 일본식 한자어를 새로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다.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인권, 자연, 민주, 평등, 사회 등 수많은 개념어들은 사실 일본 난학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에도시대 화폐 발행. 최초의 전국 화폐를 발행한 사람은 도요토미 히데요시다. 화폐의 위력을 본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일본 통일 후 막부가 화폐 발행권을 독점한다. 이를 통해 금, 은, 전동 3종의 화폐로 구성된 삼화제도가 제정되었다. 금, 은, 전의 삼화를 주조하는 곳을 금좌, 은좌, 전좌라고 했는데 이는 막부 직할이 아니라 막부가 공인한 기관에서 주조가 이루어졌다. 금좌는 현재 일본은행 본점에 위치해 있었고 은좌는 오늘날 도쿄의 번화가로 유명한 긴자 지역의 어원이 되었다. 문제는 막부가 제정한 화폐제도는 그 전까지 각지에 유통되던 다양한 화폐 형태를 그대로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화폐의 교환 비율은 시세에 따라 달랐는데 금융업자들에게는 환차익이 발생할 수도 있다. 에도 거상 출현. 16세기 승려, 무사에 의해 독점적으로 운영되던 상업을 민간업자들에게 처음으로 문호를 개방한 것은 오다 노부나가였다. 이후 에도시대 경제력을 갖춘 상인 집단을 조닌이라고 불렀다. 17세기 후반 갤로쿠 시대는 인구가 2.5배나 증가하여 일본의 국력 신장에 획기적으로 기여했던 시기다. 일본 역사상 최고의 호황기로 불리는 시기로 상공업자가 무사를 제치고 부상하던 시기였다. 이들을 갤로쿠 호상이라고 불린다. 갤로쿠 호상들은 정경유착을 통해 막부가 추진하는 각종 토목공사에 참여하고 자재를 공급하는 사업에서 떼돈을 벌거나 기존 대지주 쌀 도매상으로 상업화하지만 모두가 근대 산업 차본화하는데 성공하지는 못한다. 갤로쿠 호상 몰락. 상업자 본화에 실패한 경우는 에도 시대 대표적인 대지주인 혼다 가문이다. 혼마 골프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사카타의 혼마는 에도 시대 일본 제1의 대지주 가문이다. 약 3천 정보, 약 900만 평, 3천인 소작인 25만 석의 호농 집안이었다. 1689년 16세 혼마 모토미치는 혼마치 이초메에 니이카타야 점포를 개설, 쌀 도매상 겸 잡화점으로 거상이 된다. 돈이 인격이다. 22살의 혼다 미소카는 이익의사 분이삼을 공익사업에 투자한다. 1756년 사카타 지방 일대에 대재해가 발생하자 가난한 백상구제를 위하여 약 6톤 정도의 쌀을 방출한다. 이후 방품림 사업, 등대 제작 등 공공사업에도 적극 참여한다. 근대 자본주의 출현. 이에 비해 상업자본을 산업자본화하는데 성공한 기업 중 포목상과 대금업으로 성장한 미쓰이 가문, 환전사업과 양조장과 해운업을 운영한 코노이케 가문, 구리재련과 광산개발에 종사한 스미토모 가문은 현대에도 재벌로 번영하고 있다. 이에 반해 백신만석을 자랑하던 대번주 마에다 가문 등 대부분의 다이묘, 사무라이 집단은 메이지 유신 이후 무사신분 해체 등을 통해 정치적으로 소멸해간다. 우물가의 맹세. 우리에겐 단무지로 유명한 일본 임재종 고승인 닥구왕 선사가 동해사에 있을 때 절 아래 마을에 살던 가난한 부부가 찾아온다. 큰 스님 어떻게 하면 우리도 돈을 많이 벌어 부자로 살 수 있나요? 이에 스님은 우물에서 항아리로 물을 푸라고 말한다. 남자가 아무리 벌어다 주어도 항아리 밑이 터져 있다면 재물은 모이지 않는다. 그러나 남자가 능력이 부족해도 여자가 튼튼한 항아리라면 재물이 모이는 것이다. 두 부부는 크게 깨우쳤다고 한다. 이후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였다. 이 부부가 일본 3대 재벌 그룹 미쓰이 그룹 초상이다. 지금도 미쓰이 그룹이 며느리를 맞이할 때는 결혼식 때 우물가의 맹세를 재현하는 의식을 치른다. 350년 동안 전승되는 미쓰이 그룹 우물가의 맹세다. 미쓰이 창업, 미쓰이 선조는 가난한 사무라이 가문 출신이었다. 1616년 일본 중부 오미국 사사키 집안의 가신으로 살던 미쓰이 타카토시는 1673년 미쓰이 가문은 포목점 운영을 시작한다. 가족 경영과 정경유착. 미쓰이 타카토시가 일찍 죽자 아내 슈오가 사업을 운영하면서 아들 넷을 혼자서 키웠다. 형제간 위계질서를 강조해 맏아들이 사망하자 막내에게 에도에서 포목점 사업을 허락했다. 이때 타카토시의 나이는 51세였다. 후발주자였지만 그는 기존의 상거래 방식을 타파했다. 박리담에 전속 재단사를 고용해 소비자 니즈에 맞춘 부분 판매, 기성복 재단에 따른 대량 생산, 현금 거래에 따른 대폭 할인하였고 현찰 거래는 정찰제를 가능케 했다. 부유층 방문 판매를 지향하고 고객들에게 신제품 전단지를 뿌리고 비가 오는 날엔 미쓰이 로고가 새겨진 우산을 선물로 주었다. 미쓰이 그룹의 모체는 에치고야, 포목점으로 훗날 백화점의 원형이 된다. 특히 에치고야는 에도에서 원단을 직조하기보다 교토 등지의 원료 산지에서 1차로 가공된 원단을 에도로 운송하는 방식을 택했다. 게다가 당시 최고의 품질과 인기를 구가하던 니시진 직물은 교토 니시진에서만 생산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적시에 조달하기 위해 에치고야, 교토 본점이 설립되었다. 에치고야는 원료 가공과 점포 판매 등 상품 유통의 거의 전 과정에 걸쳐 직거래를 중심으로 유통 과정을 최소화했다. 더구나 생사 상품 구입 및 보관 그리고 중간 상인으로서의 경영과
상품 대금의 일부를 미리 아주에게 융자의 이자 수입을 도모하는 금전대출업을 병행한다. 타카토시는 대노아 3년 1683년에 스루가 초가게에 미쓰이 환전 가게를 병치했다. 이것이 미쓰이 환전점의 시작이다. 모토로쿠 4년 1691년 막부 오사카 가나쿠조 환전용 이른바 공구만을 맡게 되어 오사카 환전점을 개설함에 따라 미쓰이는 본격적으로 금융업자로 변신한다. 1690년 막부는 미쓰이의 어용자금 소송 업무를 허용했다. 당시 화폐는 금, 은, 전, 3종류이고 막부는 직할령지의 세금과 지방영주들의 상납금을 금과 은으로 바꿔 에도로 운반했는데 금과 은의 가치가 수시로 바뀌어 환차익이 생기거나 손실이 발생했다. 이에 타카토시는 막대한 어용금을 활용하여 오사카에서 막부의 자금으로 싸게 옷감을 샀고 에도에서 매출로 막부의 금을 갚았다. 더구나 관동 지역은 주로 금을 사용하였고 관서 지역은 주로 은을 사용하였다. 금에 대한 은의 교환 비율은 항상 변동했다. 그 결과 에치고 가게와 같이 교토에서 구입하여 에도에서 판매하자 금과 은의 교환 비율의 변동에 따라 환차익을 얻을 수 있었다. 타카토시는 재산이 분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유산을 가족 전체의 공유재산으로 만들어 가문의 재산 공유와 가족 경영 원칙을 세운다. 황씨 상인임을 잊지 말라. 1710년 미쓰이 타카이라는 미쓰이 오모토카타를 설립, 한명회사 중심 기업 체제를 구축하며 최고 경영자에 취임한다. 오모토카타는 미쓰이 가문의 자산을 관리하는 지주회사 격인데 일본식 자이바치의 원형을 이룬다. 타카이라는 미쓰이 가문이 지켜야 할 가원 유언을 제정한다. 일족의 자제에게 허들의 일부터 시켜 업무를 익히게 한다. 본점 및 전점포의 회계를 장악한다. 현명하고 유능한 자는 승진시키고 신입을 채용한다. 사업에 맺고 끊는 게 중요하다. 아니야 싶으면 손을 털고 나온다. 영주 다이묘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 어쩔 수 없는 경우 소액으로 한다. 미쓰이 그룹 조직 문화. 미쓰이와 스미토모는 에도 시대부터 부유한 상인의 선구자였다면 미쓰비시는 도사의 하층 사무라이 출신 이와사키 아타로가 설립했다. 그러나 같은 상인 가문 출신이라고 해도 미쓰이 가문에서는 창업자 가문이 사업에 개입하지만 스미토모는 개입하지 않는다. 인재 육성 방법도 다르다.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미쓰비시와 스미토모는 철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미쓰이는 교육보다는 우수인재 발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메이지 유신. 개항 이후 천황파와 막부파로 갈라져 내란의 국면을 맞았을 때 막부의 어용상인으로 성장한 미쓰이 가문은 최대 위기를 맞는다. 우선 막부 자금의 환전 업무가 끊어지면서 미쓰이 경영에 타격이 왔다. 더구나 에도 오사카 가게가 화재로 유실되고 게다가 질 좋은 서양 제품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포목점 경영도 위축되었다. 더구나 환전점의 영업도 적자로 돌아서고 특히 은 가격 하락해 은 채권을 많이 가지고 있던 미쓰이 가문이 대폭 손해를 입었다. 관군과 막부군의 내전, 양다리 작전. 미쓰이 에도점은 막부 납품업자로 교토 오사카점은 관군에게 조정한 방어용 군비를 헌상해 양면 작전을 취했다. 위계 미쓰이 영입. 에도 시대 말기 막부의 고요 길령으로 금리 하락과 장기 부실 채권 누적으로 현금 흐름이 위축됐다. 게다가 막부의 왕실 화폐 즉 막부가 재정 부족을 메우기 위해 상인들에게 일시적으로 지불하도록 명령한 어용금 반환도 큰 문제였다. 1864년 10월 막부는 미쓰이 그룹에게 즉시 보증금 전액을 지불하고 그렇게 할 수 없으면 재산을 몰수하겠다고 통보한다. 정치적 대격 병기에 가문의 수장인 타카요시의 선택은 미노무라 리자에몬이었다. 에도 시대 말기 미쓰이 가문을 공경해서 구해주고 미쓰이 다이반의 수장으로서 활약한 미쓰이의 대오이라고 불렸던 상인은 미노무라 리자에몬이었다. 미노무라 리자에몬은 막부의 막대한 왕실 수당을 감면하고 면제하는 데 성공하였고 메이지 정부에 대한 재정 지원, 기모노 산업의 분리, 미쓰이 은행과 미쓰이 주식회사의 설립을 주관한다. 미노무라는 낭인의 아들로 태어나 일찍이 고아가 되어 큐수와 교토를 전전하다가 15살에 교토로 온다. 건어물 도매상인 마루야 MARUIA에서 견습생으로 일하기 시작하며 이후 오구리 가문에 채용되어 여기서 훗날 막부 재무상이 되는 동년배인 오구리 타다준과의 운명적 만남을 이어간다. 행상을 시작한 지 10년, 드디어 환전상을 개업하자 1860년에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당시 리자에모는 포고령이 내려졌다는 소식을 듣는다. 이때 리자에모는 즉시 템포 5반을 구입하고 매입한 템포 5반을 담보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미쓰이 환전소에서 돈을 빌렸다. 새로운 템포 5반을 사들이고 새로운 템포 5반을 담보로 계속 사들이는 파격적인 사업을 해냈다. 그의 이런 환차익을 통한 예리한 행동은 미쓰이 환전소의 수석 관리인에게도 인정받았다. 미노무라의 재능을 오랫동안 눈여겨보고 있던 미쓰이 가문의 사이토 센조에 의해 로열티 감면 및 면제 협상 대표로 선출되었다. 리자에모는 전 회계그룹 책임자이자 한때 오구리의 오른팔이었던 오다 신타로에게 부탁하여 오구리에게 막부의 왕실 수당의 액수를 줄여달라고 설득한다. 미쓰이 가문은 막부의 초슈 정벌을 지원하는 대신 미쓰이에게 부과된 어용금을 감액하는 데 성공한다. 1866년 미노무라는 이런 실적을 바탕으로 미쓰이 경영을 총괄하는 번두 전문 경영인으로 취임한다. 다음 편에는 미노무라에 의해 금융산업을 토대로 미쓰이 가문이 근대 기업으로 편형되고 전범 기업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런 성장 신화를 본받으려는 친일 매판자본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합니다.